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여기 뉴스를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 근처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무려 140억 배럴이 매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어제 하루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정말 여기에 관계된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잠깐 어제 언급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풍수 구운의 기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묘자리나 부동산, 아파트, 명당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고요. 넓게 보면 지구과학, 자연과학, 지질학이고 또 거기에 관계된 어떤 기운, 운기의 변화도 넓은 범위에 다 풍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명당 묘자리만 풍수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이제 풍수 구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풍수군 맨날 그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물론 그분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풍수 구운 시기의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수 구운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제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다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셔서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항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어쨌든 포항 위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남쪽에 있고 올해 갑진년은 동남쪽에 기운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풍수 구운의 기운은 남쪽에 기운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거냐, 또 동해바다가 보통 수심이 1000m에서 2000m로 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서해처럼 쉽게 시추공을 박아서 뽑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실제 어떻게 탐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일단 이것을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고문이 이제 우리나라를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액트지오는 어떤 회사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설립된 미국 휴스턴 소재의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회사다. 휴스턴이니까 텍사스죠. 텍사스에 이제 휴스턴이 텍사스에 있으니까. 그리고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엑슨모빌이라고 아시죠? 옛날에는 주가가 제일 비쌌었어요. 근데 요즘은 빅테크에 많이 밀렸는데 이 엑슨모빌에서 탐사 전문가로 일한 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그래서 한국, 카자흐스탄, 미얀마, 브라질 세계 심해 지역이면 좀 바다가 깊은 바다죠. 그리고 액트지오의 대표인 빅터 아브레오 박사는 미국의 태적 학기장과 엑슨모빌 지질그룹장 등을 역임한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흐지부지 되고 실제로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때는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석유가 나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실망으로 다 나중에 돼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벌써 40년 전 그때 당시 그리고 50년 전 당시하고 지금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은 기술 자체, 탐사 기술 이런 게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셰일 석유가스, 셰일 석유, 그게 탐사 기술이라든지 그 시추 기술이 옛날에는 최전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미국도 엄청난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잣대로, 과거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를 언론 방송에서도 하는 방송이 있던데, 어쨌든 그런 방송을 보면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물론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보시면 동양철관, 화성밸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시추를 하면 배관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대동스틸, 뭐 GSE, 뭐 여러 지금 주식들 이렇게 보면 현재 주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높게 보지는 마시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분들은 그래도 오늘 정도는 일부는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 보면 이제 지도에 보면 8강구 또 6-1N 뭐 6-1C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8강구 쪽보다는 약간 6-1 뭐 그쪽에 조금 더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해 지역에 옛날에 조선시대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울산, 부산, 포항 이쪽으로 지진이나 풍수 구은 시대는 자연재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풍수전 기운을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불의 기운, 에너지, 뭐 전기, 전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쟁, 화력, 그리고 핵무기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항 앞바다, 울산 이쪽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바다에 시추하는 뭐 예상도, 상상도인데 뭐 이거는 이제 AI로 그린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실제는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시추 탐사선 이런 거 바다에 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40억 배럴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130억 배럴, 멕시코보다도 좀 우리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약 250억 배럴, 물론 뭐 사우디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배럴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나라는 뭐 나라도 크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지역, 옛날 정주영 회장이 있었을 때 북한에 김정일을 만났는데 김정일이가 평양은 기름 위에 떠 있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북한 지역 지질 탐사를 하고 실제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북한도 사실 석유가 상당히 매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구은 시대는 지금 2024년부터 43년 우리 남쪽의 기운이 있고요. 구은이 끝나면 이룬입니다. 2044년부터죠. 그럼 북쪽의 기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통일이 될 가능성도 크고 북쪽, 북한, 이룬 시대 개발이 될 것이다. 그때 석유도 역시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다. 그런데 미국의 1급 비밀이고 무려 1,430억 배럴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140억 배럴이니까 거의 우리 지금 0일 만에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지금 사우디라든지 베네수엘라의 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광복 이후 북한 지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지하 자원을 일극 기밀로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의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7천조에서 1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북한은 땅이 다 국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통일이 돼서 활용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사이 이제 간접자본 SOC를 투자를 해서 이쪽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 돈 많이 안 들어요. 그거는 좌파들이 계속해서 북한 통일해봤자 돈 많이 들어가고 통일할 필요 없다 해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북한에 왜 지금 석유가 매장이 되었는데 이 석유만 따져도 무려 1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라늄부터 텅스탄 해가지고 기타 광물, 히토리움 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2경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얼마인 줄 아시죠? 650조밖에 안 돼요. 650조. 그러면 650조밖에 안 되는데 10년이 해봤자 6,500조고요. 북한에 매장된 게 2경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십 년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왜 통일을 두려워합니까? 북한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점지를 잘해준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동안 자원이 없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남쪽은. 그래서 서러움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야지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도 그때 북측의 유전 정보를 확인하고 2004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에게 북측 유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개설 요청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평양이 거대한 유전지대에 둥둥 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이 서쪽에 서안만 분지에 지금 이제 중국은 보아이만 바레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쪽에 빨대를 꽂고 중국에서 지금 뽑아가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장비도 없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이 석유는 땅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뽑아서 쓰면 우리 숨에 물 끌어가듯이 지금 북한 쪽에 있는 석유를 쪽쪽 빨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주 우리 서해에도 말뚝을 받은 거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우리 몰래 시추하고 지금 서해 지역에도 말이에요. 아마 석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제 풍수 구은 시대는 남쪽의 개발이 좀 더 확실하게 되고 이룬 시대가 오니까 이룬 시대는 이제 북한의 통일이 돼서 완전하게 우리가 개방, 개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이런 쪽이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안만 분지 이쪽에도 엄청난 석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동안만 분지에도 여기 예상이 40억에서 50억 배럴 물론 이제 우리 지금 포항 쪽보다는 좀 적죠. 그러면 동안만 분지도 역시 동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동서 양쪽에 다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정말로 우리 자손 대대 아주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